꼴통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꼴통쇼입니다. 네. 꼴통쇼. 자, 꼴통쇼가 벌써 164회. 세계 최초 소통 테이너 오정철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명판을 만들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자, 많은 사람들을 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욕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욕 테라피스트 조광래 이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네. 우리 2016년 네. 마지막 녹화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네.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멀리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아니 진짜 많이도 오셨고 또 가족분들 많이 네. 오셨고 또 오늘 심정수업 소장 지난 시간에 네, 인기 너무 많았죠. 근데 또 그걸 직접 체험한 가정분들도 네. 같이 오셨네요.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그 바로 또 이렇게 연결을 지난번에 네. 만났을 때? 예, 저는 뭐 바로 항상 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무슨 강의를 듣고 왔는데 네. 사람들을 만나면 이분들한테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정도에 되면 내가 잘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저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필요하신 분, 이 사람한테 필요하신 분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진짜 연결의 시대라고 맞아요. 네, 네. 그만큼 사람은 보고 듣는 게 다인데 네. 이 사람이 얼마만큼을 보느냐, 얼마만큼을 네. 들었느냐가 근데 그만큼 알기 때문에 연결도 가능한 거잖아요. 많이 알진 못해요. 제가 핸드폰에 네. 9,8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그냥 아는 분들. 네. 그냥 아는 분들인데 아무튼 다 그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 아무튼 네. 오늘 사람은 보고 듣는 게 다고 네. 부모가 보고 듣는 게 우리 자식들이 보고 듣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보시고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기업도 보고 듣는 게 다입니다. 맨날 이거 유명한 연예인 써가지고 알려야 돼. 뭐 유명한 방송에다가 뭐 PPL 해가지고 맞아요. 알려야 돼. 이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일. 특히 맞아요. 저희 꼴통쇼 같은 네. 이런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투자해 주셔야죠.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 네. 또 있습니다. 정말 여러 기업보다도 이런 기업들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끄는 그런 대박 기업이 되지 않을까. 먼저 주도 헤어, 조수 떡볶이, 바르다 김선생, 러쉬 그리고 4시 33분에서 우리 꼴통쇼를 든든하게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께 여러분 대박 나시라고 감사의 박수 한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네. 이렇게 선뜻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우리 오정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1,000억 있고 뭐 100억 있고 2,000억 있고 뭐 할 거예요. 맞아요. 그걸 써야 정말 그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네. 사실 이게 저희 방송에 50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최순실 씨 누나 때문에 지금 방청객도 안 오시고 지금 다 저기 광화문에 가 계시는데 네. 하여튼 이번 계기로 저희가 하여튼 더 열심히 저희가 최순실보다 더 센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순실을 나중에 네. 꼭 모실 겁니다. 그래야죠. 네. 모셔야죠. 네, 모셔서 네. 왜 그러셨는지. 네. 성문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164회 마스터는요. 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 또 오늘 앵콜로 또 초대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 건강이라는 단어, 네. 이 건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을 또 불러일으킨 건강독서문화연구소의 백용학 소장,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 백용학!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의상이 우리 백소사님 가슴도 멋있어져요. 아니 오늘은 무슨 저기 무술인가 처럼. 그러니까요. 네. 저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인사하세요. 허락받지 마시고. 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독서문화연구소 백용학입니다. 와우. 아니 저 뒤에 오늘 보니까 무슨 막 플래카드도 오고요. 야. 저 어떤 분들이에요? 저 잘 모르시는 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너무 힘들게. 네. 네, 이제 숨으세요. 저 두고 계셨던 게 창피하셨나봐요. 얼굴을 가리시네요. 가리세요. 계속 가리세요. 네.
였습니다. 야, 오늘 이제 앵콜이고 두 번째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첫 번째 나오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건강 강의를 하게 될 거라는 건 잘 몰랐고요. 토크쇼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패널의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오늘은 혹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 깨트려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인생은 창의력. 네. 자, 우리가 우리 백영환 소장의 뭐 인생 스토리도 뭐 궁금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지금 오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일단 건강해지고 나야 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네, 지 몸이 맞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한 거지 남의 얘기 네. 어떻게 살 그래서 좀 서운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 전혀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 잠깐 한 5분만이라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에 한번 갈까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회에 나와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여쭤봤죠. 건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이란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건강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고, 건강치 못한 상태는 하고는 싶은데 여의치가 못한 상태를 불건강한 상태라고 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뭔 소리야 도대체? 잘 얘기해봐, 잘 얘기 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 내가 이야기요? 던진 거잖아요. 네. 왜 제 건강에 이야기요? 대해서 특별히 네. 관심을 갖게 되셨냐?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네. 몸이 아파서 네. 그렇게 이제 아니, 시작하시라고 감사해요. 백조사님이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정신 건강 상태가 아직 좋지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렇지 안식일에 않아요. 또 가족 제가 볼 때는 행사하고 자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쪽 자리에 있으면 저도 긴장하지 않을 텐데 네. 이쪽 자리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긴장이. 그럼 자리 바꿔 일로 오세요. 오세요. 자리를 바꿔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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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아니, 바꿔요. 아니, 네. 자, 뭐야? 저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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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패널로 초청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별로 뭐 자리 문제는 아니니까 다시 오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좋습니다. 여기 네.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건강에 처음에 이렇게 왜 유독 내 인생에 만약에 제가 건강했다라면 저는 건강에 관심을 없었겠죠.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뭐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팠었고 태어날 때부터 아팠었습니다. 아. 그리고 18살 때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 자신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노력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다행히 건강책을 읽게 됩니다. 건강책을 근데 책이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책이라는 거가 어떻긴요? 혹시 오정철님께서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저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저자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죠?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겠죠. 그러니까 건강 책을 쓰신 분들은 건강 분야의 전문가였던 그 거죠. 분야의 전문가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 분야의 그 전문가가 써놓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해서 알게 되죠. 건강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지는 거예요? 네, 건강에 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다른 분들이 불건강해지는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가운데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건강 관련된 책 중에 네.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 그 책을 굳이 꼽으라면 강본준 선생님의 의라는 책입니다. 예, 의. 고칠 의자를 써고 의입니다. 의. 예, 혹시 그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유독 뭐가 저에게 그 건강에 대해서 크게 눈을 뜨게 해줬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강본준 선생님께 살아생전 사사를 받았기도 아. 했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읽고 감동하여 찾아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이 찾아 배웠습니다인데 네. 그렇게 순순하게 만나 주시던가요? 아니면 좀 아니요, 그때 뭐 만나주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네. 이제 그냥 그때 마이크 가까이. 예, 그때 그 보따리를 쌓아 들고 가서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건강치 못했는데 선생님의 책을 보고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쫓아뵀죠. 예.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어쩔 수 있습니까?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게 배울 때 주로 어떤 과정을 공부하나요?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요. 그 이제 건강의 이치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사람의 몸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자연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체인데 자연에서 무엇을 얻었을 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분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산에 계셨어요? 아니면 네,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여기 강남구 논현동에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네. 그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네. 뭐 아니 뭐 책을 읽게 해요? 아니면 뭐 조시 본인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네. 한편으로는 인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자 네. 되뇌이고 또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아 이렇구나 하고 체화된 학습을 했었던 거죠. 그럼 실습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예요? 제일 이거만큼은 난 정말 바로 느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을 쓰고 그때 당시 안경을 썼었거든요. 네. 스승님을 만나 뵙고 강권중 선생을 만나 뵙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눈이 좋아졌다고요? 눈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경을 벗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눈이 좋아졌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너무 건강한 사람이 굵어가지고 안경을 쓰게 되면요. 건강한 사람이 안경을 쓰게 되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제 눈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만 아니, 조금만 줄이셔도 시간을 더 많은 질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백도사님 컨셉이세요. 그러면 강권중 선생님은 정말 딱 보기에도 건강한 분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냥 그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셨어요. 내 눈망울이 아주 그냥 쏟아질 것처럼 초롱초롱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면 몇 살에?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연세는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세.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본인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실험으로 이렇게 코브라 독을 주사를 하셨어요. 자기한테? 인도네시아인가 가셔가지고 코브라 어머. 독을 배에다 세 군데에다 놓으셨는데 그 독성을 충분히 이겨냈습니다. 처음에는 배 가죽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겨내시는 과정에서 제가 임종을 못 뵀거든요. 왜 돌아가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 코브라 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가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답변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수료를 얼마 동안 수료를 받으신 거예요? 15일 정도 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으로는 충분히 한 달 정도 책을 충분히 읽고 갔기 때문에 저는 45일 그 이상이라고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내용 중에 우리가 사실 우리는 조급증이 있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바로 뭐 변이 나온다든지 네. 그런 어떤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예요? 제가 안경을 벗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안경은 어떻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안경 끼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벗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선생님을 아니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생님을 뵈는 순간 그냥 눈이 좋아졌어요? 눈이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전 좋아졌는데요. 이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께서 제가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했었거든요. 예. 제가 왼쪽 팔을 쓰지 못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그냥 고쳐주셨어요. 정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어떻게 되셨어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브라가 문제야. 코브라 잡아버릴 거야. 이놈 코브라 이 새끼들. 저도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에 그 여행을 갔었는데 네. 코브라 쇼가 있더라고요. 저 그때 죽다 살았어요. 왜요? 보기만 해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도 도가 없어요. 네. 자, 아무튼 그럼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개인적 얘기, 인생 얘기는 벌써 끝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한번- 자꾸 대답을 이렇게 막 길게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5가지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했죠. 그때 한 가지만 하다가 끝이 끝났어요. 났었거든요. 네. 그때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가 호흡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24시간 네. 중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호흡이었던 것이죠. 호흡이죠.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었고 마음. 세 번째가 운동이었나요? 음식이었나요? 휴식이라고 휴식, 말씀드렸습니다. 휴식. 아, 예, 죄송합니다. 수면, 휴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운동이었고 다섯 번째가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얘기하다가 아침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서 아까 뭐 여기 실천하는 과정 중에 일일 이식하는 거 네. 어떻게 하는지 그거만 좀 알려주시죠. 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3끼를 다 잡수셔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들을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예. 한결된 의견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전문가의 의견들은 아침 식사는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동의 못하시죠. 네, 제가 설사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자로서 여러분들께 건강을 위해서 아침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할지라도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침을 먹지 않아야 될 이유를 모를 것이고 혹은 통념상 아침을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침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죠. 그렇죠. 낮이 시작이죠. 낮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활동을 되죠. 해야죠. 활동을 해야 네. 되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근육이 움직여야 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심장과 폐가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뇌도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고 어떠한 운동을 하실 때 힘듦을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밥 혹은 먹고 뭐 식사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졸음이 오지 않던가요? 그렇죠. 점심을 먹고 일이 손이 잘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은 막 공부를 하려고 했던 참이고 아침은 막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참이고 아침은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때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리고 그런데 하루 첫 끼이기 때문에 졸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이 됩니다. 긴장감 때문에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우리 몸이 활동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화기관이 활동하는 동안은요 우리 신체적인 활동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활동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요 소화 기능을 잠시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은 낮 동안에는 소화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학자도 있습니다. 활동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몸 스스로가 활동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화 능력을 저하시켜 버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요 소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이유를 찾아버리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가져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얼른 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했을 때 우리는 소화 기능이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토하거나 아니면 설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떨 때 체했습니까? 많이 잡수셨을 때 체하지 않습니까? 네. 혹은요 상한 음식을 드셨을 때는요 토하지 않습니까? 네. 음식을 드셨는데 상한 음식을 드신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음식을 드셨는데 소화가 더디게 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추위에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차가운 음료수를 드셨거나 그러면 설사를 동반하게 맞아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몸이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를 하거나 소화불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인체 활동 능력을 저해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도 아침 식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1부를 마쳐야 될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빨라요. 아 여러분 지금 또 아주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네. 우리 애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지금 궁금증을 가질 때쯤 이제 2부로 네. 넘어가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